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국내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갖춘 전국 631개 대형 사업장에서 지난해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이 전년보다 16% 줄었습니다. 2018년 감축률 8.7%보다 훨씬 많이 감소했습니다. 환경부는 시설 개선과 노후 화력 발전 가동 중지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배출량이 많은 강원도의 감소율은 6.5%로 전국 감소율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충남은 22.5%가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도의 감소율이 낮은 이유는 시멘트 공장에 있었습니다. 도내에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인 시멘트 제조업은 지난해 3% 감소에 그쳤습니다. 도내 발전소 배출량이 21% 줄어든 것과 비교됩니다. GS 동해전력이 32%, 남부발전 삼척본부가 23.6%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10.6%, 한라시멘트는 5.3% 감소에 그쳤습니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오히려 5% 증가하고 영월 지역 시멘트 공장들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시멘트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나 질소산화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같은 이런 다양한 저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 개선 방안에 따른 저감 목표도 설정하고 또 실제로 사업장에서 투자하기 위한 세부 투자 계획까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4만 톤 이상 줄어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6만 2,500톤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산양삼 특구인 평창군이 쇠고기처럼 이력을 관리하는 산양삼 이력제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평창 산양삼에 대한 신뢰가 확산이 되면 값싼 중국산 장뇌삼과의 차별화는 물론 횡성 한우 같은 고급화 전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군 봉평면 태기산 자락에 있는 침엽수림. 울창한 나무군을 아래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손바닥 모양의 잎들이 딸이라 불리는 꽃열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양삼입니다. 바닥에 쌓인 낙엽을 긁어내고 조심스레 삼을 캐냅니다. 8년 전에 심은 곳으로 잔뿌리가 많고 뇌두가 선명한 것이 특징입니다.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정성스럽게 길러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좋은 삼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잘생겨서 중국삼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실 때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와서 정말 이 생육 환경을 보고 직접 캐는 걸 보고 사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값싼 중국산 장내삼이 국산 산양삼으로 둔갑하는 일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 구분이 불가능해 믿을 만한 구입처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평창 산양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산양삼 생산 이력제가 도입됩니다. 산양삼을 처음 심었을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양삼 이력제의 도입 이유입니다. 산양삼 제품에 찍힌 QR코드를 통해 재배 농가 위치와 정보, 품질 검사 결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생산 농가들의 생산 이력을 보고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국내 최초의 이런 체계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력제 시스템을 도입한 평창군은 중국산뿐만 아니라 국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양삼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어제 원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1명이 추가돼 도내 누적 환자는 6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의 한 보험회사에서 안산의 확진자에게 강의를 들은 30대 여성 A씨가 자가격리 중 발열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당초 지난 19일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원주시 지정면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A씨는 원주 의료원에 입원할 예정으로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의 대표 축제들이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때 아닌 호우와 온난화로 인해 화천 산천어 축제가 파행을 겪은 데 이어 여름 축제인 쪽배 축제와 토마토 축제마저 개최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 각급 초중고등학교별로 여름방학 일정도 제각각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양구 배꼽축제와 홍천 레포츠 축제 등 지역의 대표 여름 축제들도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횡성 지역의 대표 여름 축제인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도 올해 결국 취소됐습니다. 횡성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주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올해 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에 따르면 작년 토마토 축제 방문객은 10만 명이며 축제 기간 토마토 판매액은 1억 420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강릉 지역의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은 지정된 손목 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해수욕장 입장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해수욕장의 모든 방문객들에게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손목 밴드를 나눠줘서 반드시 착용하고 해수욕장에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 이용자는 QR코드로 만든 전자출입 명부나 수기 명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편의시설이나 공공장소 등 해수욕장 전 구역을 하루 3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민선 7기 2년 동안 도정 성과와 한계를 발표하고 3년 차에는 강원형 뉴딜로 경기 부양과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동해 북부선 예타 면제와 춘천 속초 간 고속화철도 발주, 또 제2경춘국도 기본 설계 추진 등 SOC 사업을 진척시켰고 또 수열에너지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평화협력사업 중단과 춘천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또 강원 남부권 최대 수건 사업인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 미확정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번데기 상태에서 날개 달린 성충으로 우화한 매미나방이 이번 주부터 도심에서 대량 출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춘천과 원주, 양구를 비롯해 충북 중북부와 경기 하남 등에서 매미나방이 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포근한 겨울 날씨에 애벌레 밀도가 폭증하면서 성충 우화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매미나방 발생 예보를 경계 단계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횡성과 홍천, 태백, 평창, 영월, 정선 지역은 기존 요금을 유지하기로 했고 강릉과 동해, 삼척과 고성, 양양과 동해 지역은 전체 공급량이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역대 최고로 따뜻했고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돼 도시가스 수요량이 감소했지만 강원도는 서민 경제 안정 차원에서 인하와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다음 달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원주시는 공공시설물과 관광지 등이 늘어나면서 증가하는 행정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시설 8곳과 공영버스 등 도시교통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사업 등을 위탁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낯선 시민들을 위해 정보화 교육이 실시됩니다. 춘천시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생활 속 디자인 영상 편집 강좌가 개설되고 이후 스마트폰 앱 실생활 활용과 SNS 사용 방법, 스마트폰 사진과 동영상 편집 등을 주제로 한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에는 춘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청 정보통신과를 통해 선착순 접수됩니다. 춘천시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1년 넘게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일과 후 장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나섭니다. 국방부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복무 적응과 임무 수행, 자기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전면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또 불법 사이버 도박과 인터넷 과이존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해 엄정 처벌해 문제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에서 실시한 2021 개교 50년 미만 세계 대학평가에서 국내 4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한림대는 이번 평가에서 카이스트와 포스텍, 지스트에 이어 국내 4위로 지난해 5위에서 한 단계 상승했으며 국내 최우수 연구 중심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림대는 복수전공 필수화, 소속 변경 자율화, 융합전공 교육기회 확대, 그리고 글로벌 협력 대학 신설 등 학생 중심의 교육 실현과 핵심 인재 육성에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강릉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유소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석유관리원과 주유소 협회 등과 합동으로 관내 주유소 88곳을 대상으로 기름 정량 거래 현황과 주유기 재검정 실시 여부, 석유 품질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유기를 변조해 적정량을 주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2년마다 해야 하는 주유기 재검정을 받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대상 기준이 확대됩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기준이 당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창군이 수출 농특산물의 선별과 포장, 물류비 지원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2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평창군은 해외 시장에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내 수출 상품 가공업체와 영농법인 등의 선별 포장 비용 12억 7천만 원과 물류 비용 8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